예,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네.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부동의 1위, 현격한 차이 1위,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제치느냐 이게 전부 다 관건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요거 일어나기 전에도 그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부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여야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는 전체 여야 후보로 물었을 때는 2강 2중인데 네. 홍준표 후보가 2중에 속하는데 범야권 지지율에는 윤석열 제치고 1위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역선택이다. 이거는 뭐. 본선에서는 안 올 표다. 그래서 뭐 홍나 땡도 있잖아요.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이 여권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선택. 홍준표 아까 부상 아까 예. 이야기하시면서 6주 동안에 15%인가요? 네, 15% 계속 이렇게 포인트가 올랐고요. 약진을 해서 대약진이라 보고 싶다 이랬는데. 네. 그 일단은 이 30대에서의 홍예비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현격합니다. 증가가. 물론 애초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옷 벗고 막 나와서 거의 넉 달간 전혀 경쟁자 없는 1위를 구가할 때 20대에서 높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홍준표 예비 후보에게로 상당 부분 뺏겼어요. 가장 많은 지지율 이동 현상을 보면 그쪽인데 저는 그것을 일단 윤석열표 공정을 했으나 강론 과정에서 또는 정치 참여 선언 이후 6월 29일이죠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 윤석열 예비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이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언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공정, 당신이 뭔가 되면은 그래, 당신은 뭐 조국 사태도 일으켰고 굉장히 많은 뭐 탄압을 받은 것처럼 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공정을 좀 소상히 듣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한동안은 검찰 수사 잘하고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그런 불굴의 정의, 거악 척결의 정의의 표상 같은 검사였던 것 같은데 뭐냐? 그랬을 때 답이 없었고요. 그게 많이 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홍준표의 공정은 뭐가 똑부러진 게 있느냐?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홍준표 후보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은 예. 이 본인이 줄기차게 그 주장했던 게 사법고시 보활입니다. 고시제 보활, 예, 고시제 보활이고 그리고 그 수시 없애고 정시 100%로 대학 입시 가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그 20, 30대 특히 20대의 공정 부분하고 상당히 결이 맞은 거죠. 이게. 그래서 홍준표 상당히 능력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가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 쭉 이렇게 그 정말 흑수저 이상의 어떤 이 상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사다리가 존재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주창하고 있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적법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위화감 조성되는 뭐 이중 국적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안을 이렇게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의 젊은 층과 나름대로 공정에 대한 코드가 맞다. 이게서 말하는 이 젊은 층은 보수 지향적인 친구들이죠.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맞고 두 번째가 그 친구들이 이준석을 갖다가 당대표로 만들어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이준석하고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 손을 들었죠. 홍준표죠.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 수치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보완드리고 싶으면 20대만의 힘으로 지금 홍준표가 범보수 내에서 1위로 올라서지는 절대 못합니다. 20대의 변화가 좀 눈에 띈다 뿐이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TK에서 50% 때론 넘게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거의 무한 지원에 가깝게 보냈던 TK의 지지율을 상당히 잠식했습니다. 홍이. 그리고 40, 50대 보수 성향 지지들에서도 윤석열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다만 20대에서의 하락률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TK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윤과 홍 사이에
20대, 40대, 50대도 있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윤이 TK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하락했고 그것의 상당 부분을 유승민과 홍준표 두 예비 후보가 나누어 갔는데 홍준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다. 지난 6주간. 그래서 이 차이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1위 후보와 홍준철 2위 후보가 1, 2가 지금 뒤바뀌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서 금방 좀 전에 이야기하니까 역선택 문제. 예. 이 뭐 한국 국가대표 뽑는데 일본 사람이 그걸 뽑는데 참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참 말 잘 만들어내세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려면은 이 자기 지지자만으로서는 안 된다. 확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 정신이 어찌 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데 이 뭐 정당 지지를 물어보고 뭐 국관시키지 않죠. 그거는 그렇죠. 따로 하자. 코카시스라 해가지고 따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도 있고 코카시스라 해서 당원들한테만 후보를 물어보는 주도 있고 그걸 또 병행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맞습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정신이죠. 이게 사람들이 폴리뉴스를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은 이제 고발 사주 문건 때문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선택이 있니 없니 있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3주 이상 저에게 온 기자들 전화의 3분의 1은 다 그 통화였는데 여론조사를 매주 하고 있고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올리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를 상대로 보수 후보를 쭉 불러주고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더니 홍이 지금 1등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 윤석열인데 홍과 윤 사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민주당 사람들이 윤이 내년에 본선에 올라오면 힘들 것 같으니까 홍 너를 밀어준 거야. 그게 역선택 주장의 그냥 딱 그 뼈만 추리면 그 얘기죠. 네, 그게 조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민주당 지지자 또는 자신을 범진보 계열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수 후보들 이름만 쫙 불러주고 골라보세요 하면 이 중에는 평소에 그 사람이 그래도 그 그룹에서는 저 사람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 해서 찍은 사람도 있고요. 내년 대선에서 윤 아무개가 나오는 것보다는 홍이나 유 아무개가 나오는 게 그나마 좀 상대하기 쉽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을 골랐습니까? 라고 묻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라고 물은 조사는 한 번도 없고 왜라고 물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진행 조사상.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에 대한 호남 또는 진보권에서의 역선택의 결과다라고 들이미는 것에서는 일단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 어디서 전화가 갈지 모르는데 의미 있는 역선택을 하려면 전국에 최소한 몇만 명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직된 동원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선 선거인단 아까 지금 김 대표께서 미국 프라이머리와 코카서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선 선거인단은 최소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샘플이 분모가. 그러면은 200만 명의 경선 선거인단에서 역선택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한 2만 명 가지고 해서는 택도 안 됩니다. 1%가 누구를 조직적으로 민다 한들 의미 있는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 없죠. 한 15 내지 20%는 누구한테 몰아줘야겠죠. 그럼 200만 명에 20%면 40만 명인데 그게 동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자 내년 본선에서 수월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게 역선택이다. 만약 그렇다면 뭐하러 치고 올라오는 홍준표한테 그렇게 많이 몰아줍니까? 제일 지지율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상식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정당 지지를 물어보고 이 그 정당을 갖다 확고히 지지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지가 약하다 하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이 강하게 그 정당을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빼고 그 다음에 약하게 지지하는 성은
그게 집어넣는 게 좋지 않느냐. 골수주의자들은 당연히 역선택을 할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건데 예. 역선택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뭐냐 이랬을 건데 가만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국민 여론을 중시하니까 그래 할 것 같은데 이기는 지금 당원들과 또 하나는 선거인단 조사잖아요. 네. 당원은 자기 권리당원 대의원들이니까 이게 정말로 강성 지지자들이고 맞습니다. 그거 말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이거든요. 그럼 선거인단 그 당의 어떤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으로 신청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조금 번거롭죠. 번거롭지 않으면 그걸 한다는 것은 범죄지칙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렇잖아요. 음험한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띠고 위장 취업하듯이 그렇죠. 가 있을 수야 뭐 그런 있지만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건 어쨌든 극소수죠. 그거는 전체에서 아까 말한 200만 명의 부모 200만 명에 하면 그거는 뭐 아무 수적인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꾸로 국힘에서는 지금처럼 요 앞 선거, 요 앞 그전 선거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공천을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이거를 역선택이 되든 말든 간에 그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죠. 아니 그 민주당은 전에는 그래 해오다가 또 바꾼 거예요. 경선 선거인단 방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왜 국힘이 이렇게 바꾼 겁니다. 처음부터 네. 된 게 아니고 예. 자기들도 대의원 선거로서 다 했었거든요. 하다 지금 이제 선거인단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로 합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왜 그래 바꿨냐? 뭐냐면 자기들이 그만큼 확장력에 대해서 갈급하는 거죠. 이게 온갖 수단을 해서 자기 당 지지 말고 중도층으로 젊은 층으로 손을 내밀고 싶고 이번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13만 명이 권리당원이 새로 들어왔다. 자기 이후로. 예. 자기 당선 이후로. 전당대회 이후로. 예. 그리고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국힘에서 고대하던 기대하던 젊은 층의 어떤 참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여가 이 성향들이 비슷하다면은 아마 이것이 경선의 결정판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이 하나의 그 집합명사로 움직인다면은 그러도록 아마 이게 그 룰을 짜야죠. 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거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는데 13만 명은 아마 사실에 근거한 숫자가 아닐까 싶고요. 맞아요. 그 당에서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국힘 계열의 정당들 쭉 있잖아요. 민정당 이래로 쭉 흘러내려왔던 전체가 26만 얼마라는 거 아니에요. 50%가 정대인 반이네요. 반. 예. 그 당으로서는 없던 현상이죠. 그리고 그 동안은 전혀 대의하지 못했던 국민, 그러니까 민심의 상당 부분을 자기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국힘 입장에서 볼 때는 13만 명이라는 게 선거인단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런데 그 지지층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하는 사람이 홍준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는 윤석열을 지지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젊은 층들이. 근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막연한 지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윤석열은 자체적으로 발광해서 끌어모았다기보다 반문재인 심리를 가진 사람은 일단 윤석열에게 지지가 투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탄압을 받는 것 같기도 했고 겉보기 그랬죠. 1년 넘게.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서클이 하나 형성이 됐는데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미래 가치 면에서 공유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반문재인 정서가 거의 핵심이었는데 윤을 뚜껑을 까고 점점점 옷을 하나씩 벗는데 보니까 그닥 어트랙티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언 파동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고발 사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에서 왔을 때 느슨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게 지금 윤의 6월 29일 날 대국민 정치 참여 선언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한 뒤로 7월 29, 8월 29, 9월 29 아직 석 달이 채 안 됐어요. 참정 선언을 한 지 2달 반가량이 흘렀는데 윤석열 예비 후보는 계속 까먹고 있다. 최소한 새로 들이는 표현은 없어도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못 끌고 가고 있다.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반문재인 정서만 가지고는 대선 레이스를 하여간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부상 아까 대약진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발 사주 의혹과 그 다시 휘말린 윤석열 후보 아마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추석 전에도 TV 토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추석 민심에서 상당히 이번에 비대면이고 뭐 집에서 추석 지내겠다는 게 60%가 넘더라고요. 예. 저희 조사에서 62%가 네. 어디 안 가고 집에 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래도 텔레비전 보시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의 민심 추석 때는 조사 안 합니다. 저희 합니다. 그 전에 또 똑같이 추석이 낀 월요일 날도 여전히 통계표하고 보도자료 냅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예. 그 다음 조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9월 말 조사고요.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에 이제 워낙 많은 선거인단도 참여했고 여당이니까 중요하긴 한데 거기가 좀 승부가 약간 원사이드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국힘당의 홍준표와 윤석열과의 역학관계 및 둘이 TV 토론해가지고 홍준표가 그 떠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야마를 잘 뽑잖아요, 이분이. 이거 저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그 레토릭이 뛰어났는데 저쪽 그룹에서 찾으라면 이 양반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예비후보가 그 눈을 이렇게 어떻게 꿈뻑꿈뻑 뜨면서 대답할지도 참 궁금한데 저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리 이제 다리 벌리는 거 안 나올 거예요. 의자 이게 있기 때문에.